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컨텐츠를 찍을 만한 게 많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좀 거저먹는 컨텐츠인 저의 1호 자전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자전거는 저의 1호 자전거인 머린 루나리스라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티타늄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인 머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티타늄 그리고 카본, 이렇게 러그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뼈대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 티타늄 카본 자전거고요. 그 중에서도 머린의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수제작으로 제작이 된 자전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정보를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글링을 해보고 우리나라 네이버 막 다 검색을 해봐도 이 녀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모델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 녀석 한 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링을 해봐도 전 세계적으로도 시에로 모델은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루나리스라는 모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대 정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한 10년 전 그 정도의 정보로 한두 대 정도 있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는 자전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전거를 구입한 건 희소성이 있는 자전거라서 구입한 건 절대 아니고요. 구입하고 나서 봤더니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자전거였고 저는 그냥 이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이 제품이 중고장터에 나온 걸 보고 이뻐서 정말로 고민을 한 10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녀석을 구입한 시점이 이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제가 자전거 사고가 나서 자전거를 이제 좀 등한시하고 접을까 말까 막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자전거를 너무 재밌게 잘 탔는데 아예 안 타기는 뭐하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막 엄청 열심히 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좀 오래 내 곁에 두고 필요할 때 그냥 타고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타더라도 괜찮은 자전거가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던 그 시점에 이 녀석을 발견하게 됐고, 이 녀석이라면 이건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겠다, 다시 닦고 기름칠해서 또 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빡 들어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구입을 했던 자전거입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러그 부분이 티타늄인데 티타늄 러그를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하게 다시 깎고 여기에 독수리라든가 이런 꽃 모양의 음각을 새겨 놓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 프레임이고 어떻게 보면 요즘 분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노티난다, 노인네 같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저처럼 좀 클래식을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10몇 년째 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이쁜 프레임입니다. 이 가운데는 역시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카본, 통짜 카본이거든요. 원형으로 된.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카본으로 되어 있고 큰 변형이라든가 이렇게 주지 않은 그냥 원통 봉으로 생긴 카본이 꽂혀 있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은 굉장히 튼튼하고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네, 이 프레임의 수명만 보자면 저보다 더 오래 살 것은 확실합니다.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핸들바, C포스트, 스템, 포크, 그리고 휠셋까지 모든 컴포넌트는 다 NB라는 회사의 카본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었죠. 제가 이 녀석을 조립을 하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NB라는 요 하얀색 마크 이런 것들이 꽤나 간지가 나고 값어치가 나간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C포스트에 막 이렇게 하얀색으로 크게 이런 마크 써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휠에도 막 이렇게 데칼 하얗게 붙어있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시기인데 이 자전거가 저에게 왔을 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요게 굉장히 간지나고 멋있고 또 가격도 비싼 그런 컴포넌트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얼마나 깔맞춤을 하려고 노력했냐면 여기 스템 캡까지도 MB 카본 스템 캡으로 맞춰 놨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스템 캡 하나도 한 3, 4만 원 줬던 거 같아요. 이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깔맞춤에 아주 그냥 진심이었던 그런 시기라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완차로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1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완차로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고급 자전거들은 프레임 따로 사고 휠 따로 사고 구동계 따로 사고 막 이런 거 다 따로 사가지고 막 따로 조립을 하고 맞추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기계식이고 또 유압도 아니고 림브레이크고 이러다 보니까 뭐 부품만 구해오면 손재주만 조금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조립을 할 수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막 브레이크가 유압으로 바뀌고 핸들바도 막 일체형 핸들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풀 인터널 설계가 되면서 케이블링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거기에 전동 구동계 배터리 같은 것도 막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뭐 정전 이런 것도 달아야 되고 막 이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이 조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요거를 맞추고 요거를 한참 열심히 타던 10년 전만 해도 집에서 정비하고 조립하고 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장 같은 경우는 스페셜라이즈드의 파워 안장입니다. 이 안장은 제 그 세컨 자전거인 에이토스에 있던 순정 안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에이토스 안장을 3D 안장으로 바꾸면서 그 안장이 얘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무슨 안장을 사용했었냐? 이전에 사용하던 안장은 풀 카본 안장이었어요.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 진짜 가죽 조가리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풀 카본 안장을 제가 오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와, 어떻게 그거를 타고 막 속초도 가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시기였어요. 그냥 뭐 이런 뭐 가죽 따위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튠에서 나온 100g이 안 될 것 같은데 꽤 비싼 안장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안장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엉덩이가 아파서 1시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한 이 스페셜라이즈드 안장으로 지금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계는요, 슈퍼 레코드 11단입니다. 정말로 보기 힘들고 특히 요즘은 더 보기가 힘들죠. 이제 또 칸파를 쓰더라도 전동을 또 많이 사용을 할 테니까 보기가 좀 힘든데,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좀 클래식한 자전거에 너는 어떤 구동계를 달래? 그러면 저는 지금도 주저없이 칸파 11단을 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뭔가 클래식과 잘 어울리는, 오래된 자전거와 좀 잘 어울리는 구동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맞출 때만 해도 굉장히 비싼 구동계였지만 지금은 찾아보니까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또 저렴한데 다른 기계식 구동계들보다는 중고값도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 많이 없으니까 희소성 때문에 좀 그런 거지 뭐가 좋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중고가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칸파 구동계를 예전 자전거 처음 탈 때부터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크랭크가 카본으로 나오는 구동계가 칸파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시마노나 스램을 보면은 이렇게 막 카본으로 나오지 않죠. 카본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크랭크 암이라든가 레버가 카본을 사용해서 제작한 구동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칸파를 좋아하게 됐고, 또 쓰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칸파를 되게 오래 썼거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헤드가 작은 레버라든가 그리고 다른 구동계보다 굉장히 이 레버의 곡선도 좀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요 엄지 쪽에 있는 요 레버, 또 드롭바를 잡으면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이런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칸파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동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전거에는 지금 칸파 슈퍼레코드 11단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구동계 모든 부분은 다 칸파인데 브레이크 암만 E 브레이크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세대 E 브레이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4세대, 5세대까지 나왔나요? 잘 모르겠는데 4세대는 나온 걸로 알고 있고 5세대 나왔나요? 그리고 지금은 뭐 엄청 컬러풀하게 많이 나오고 또 알리에서 막 짝퉁을 많이 팔아서 많이들 또 쓰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얘는 이제 2세대 E 브레이크입니다. 이 자전거를 맞출 때 사실 브레이크 암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졌어요. E 브레이크 말고 다른 브레이크는 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미니벨로 시절부터 정말 오랫동안 이 림 브레이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듀라도 써보고 스램도 써보고 뭐 105도 써보고 티아그라도 써보고 진짜 아래 등급부터 윗 등급까지 정말 많은 림 브레이크를 썼었는데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얘가 1등인 것 같아요. 일단 가볍고 제동력도 좋고 그리고 이쁘고 네, 얘가 제가 볼 때는 1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흠이 비싸죠. 제가 아마 이거 구입할 때 60만 원 정도 준 것 같거든요. 이 암만 이런 제품들은 제가 뭐 팔거나 할 제품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아깝진 않습니다. 정확히 가격도 기억나지 않지만 자 그리고 이 휠이 MB 휠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 쓰지 않는 튜블러 휠입니다. 그러니까 튜블러 휠이기 때문에 그 림 비드 이런 게 없죠. 림 비드 같은 게 없어서 아무래도 림 비드가 있는 그런 카본 휠보다는 열변형에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튜블러 휠이기 때문에 본드로 접착되어서 림에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 요즘은 쓰지 않죠. 요즘은 그냥 뭐 클린처나 튜브리스 쓰지 누가 이걸 쓰겠어요. 아무튼 요즘은 안 쓰는데 튜블러 휠이고 얘 이름이 MB 클래식 3.4인가? MB 클래식 1.34인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40mm 정도 되는 림 높이를 가진 휠인데 1100g대 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가벼운 휠이죠. 엄청 가벼운 휠이고 가격도 그때 당시에는 뭐 한 3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만 원 줘도 이거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뭐 꽤 고가의 휠이었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어떤 트러블도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어가 지금 뭐 챌린지, 엘리트 뭐 이런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를 장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두리에 밝은색 컬러가 있는 튜블러 타이어 중에서 제일 싼 타이어를 찾아서 구입을 한 타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제가 이미 다른 자전거를 구입해서 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마실용으로 탈 예정이라서 가장 저렴한 타이어를 구입해서 장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뻐야 되니까 옆에 테두리 좀 들어간 걸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 튜블러 타이어 같은 경우도 투포 튜블러 테이프인가 이름이 뭐 그런 거 구입해서 집에서 제가 직접 장착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본딩으로 해가지고 타이어를 장착을 많이 했었고 튜블러 타이어를 그래서 교환할 때는 본드 벗겨내는 게 엄청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튜블러 테이프들이 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튜블러 타이어라 그래서 딱히 교환이 힘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완차 무게가 페달을 제외하고 6.7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타늄 자전거 중에서는 꽤 가벼운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구동계도 상급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휠이 좀 가벼운 휠이어서 또 림 브레이크니까 6kg대 뭐 그냥 나오죠. 림 브레이크는 요즘 이제 디스크 시대니까 6kg대 자전거 그러면 우와 하지만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무게로 우와 소리 들으려면 5kg대는 가야 됩니다. 5kg대는 가야 되고 6kg 자전거는 워낙 흔하던 시절이라서 얘가 뭐 6kg대 자전거인데 티타늄 자전거가 6kg대다 그러니까 뭐 가볍다 하는 거지 다르게 또 치면은 뭐 그렇게 가벼운 자전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6kg대를 자랑하는 자전거입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얘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구독자도 굉장히 적을 때고 또 막 밖에서 두서없이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 때라서 지금도 좀 두서가 없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겨울이 돼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고요. 요즘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림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림 분야, D 분야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1인부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천대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또 림브레이크 옹호하면은 또 림브 디브 또 논쟁이 될 수가 있고 또 림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타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림브레이크 자전거도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녀석을 계속 디브 자전거만 타다가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타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겠죠. 맨날 타는 것보다는 계속 디브 타다가 얘를 딱 타면 느낌이 정말 확 오거든요. 근데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디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드가 좀 쇠를 잡는 그런 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다면 얘는 고무 패드가 카본 림을 잡는 그런 제동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도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동력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듣습니다. 림브레이크라 그래서 뭐 안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뭐 댓글 달면 카본일에 림브레이크 달고 뭐 비 오는 날 타면 자살행위다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전에 림브레이크로 투르 드 프랑스도 뛰고 다 험한 거 다 타고 그랬던 그런 이 구동계잖아요. 못할 정도였다면 림브레이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전거 브레이크로 아마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카본 휠에 림브레이크를 달면 날씨가 좋은 날보다는 제동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 조금 줄여서 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 지금 정말 두서없이 그냥 거실에서 찍는 영상이라서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 자전거에 대해서 언제 또 얘기할까 싶어서 가능하면 좀 편집 많이 하지 않고 길게 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